안녕하세요. 국민의힘 수석 대변인 최보윤입니다. 첫 번째 논평 시작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연일 생중계로 진행 중인 정부 부처 업무보고가 국정 현안을 점검하는 자리가 아닌 전 정부 인사를 겨냥한 찍어내기로 변질되고 있습니다. 특정 공직자를 공개석상에 세워 추궁하고 힐난하는 장면이 반복되면서 공직사회 전반에 사실상 본보기식 압박이자 다음 대상에 대한 노골적인 경고 메시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교육부 업무보고에서 대통령이 이른바 환단고기 논쟁을 직접 꺼내며 특정 이사장을 문제 삼은 장면은 이번 업무보고의 성격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학계에서 이미 위서로 정리된 논쟁을 대통령이 직접 언급한 것은 정책 점검과 무관합니다. 대통령의 발언은 대국민 메시지인 만큼 검증되지 않은 역사 논쟁을 국정으로 끌어들인 데 대한 비판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인천공항공사 사장에 대한 공개 질타 역시 같은 맥락입니다. 외화 밀반출 문제의 1차 소관 기관은 관세청임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은 공공기관장 개인 책임인 것처럼 몰아붙이며 참 말이 기십니다. 다른 데 가서 노시냐는 표현까지 서슴지 않았습니다. 전 정권에서 임명된 인사를 향한 이러한 반복적인 공개 질타는 업무보고가 정책 점검이 아닌 전 정부 인사를 겨냥한 압박으로 읽히기에 충분합니다. 민주당도 기다렸다는 듯 대통령 지시에 따를 의지가 없으면 자리를 내려놓아야 한다며 공개적으로 사퇴 압박에 나서고 있습니다. 일반 직장에서도 상급자가 공개석상에서 모욕적인 언사로 하급자를 질책한다면 직장 내 갑질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하물며 최고 권력자인 대통령의 공개 추궁은 공직사회 전반에 대한 긴장과 위축을 넘어 다음 표적은 내가 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을 확산시키고 있습니다. 이런 방식의 국정 운영은 민생 현안에 집중해야 할 공직자들의 판단과 대응을 흐리게 하고 조직 전반의 동요와 눈치 보기만 키울 뿐입니다. 전 정권 인사라는 이유만으로 반복적인 공개 추궁의 대상이 되자 일각에서는 전 정권 인사를 겨냥한 일종의 블랙리스트가 존재하는 것 아니냐는 의심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도 19개에 달하는 업무 보고가 생중계될 예정입니다. 공직사회 안팎에서 다음 찍어내기 대상은 누가 될지 뻔해 보인다는 현실 자체가 지금의 업무 보고가 이미 국정 점검의 본래 취지를 상실했음을 보여줍니다. 국민의힘은 대통령의 정부 업무 보고가 공직사회를 향한 공개 압박이자 전 정권 인사 찍어내기의 수단으로 전락하고 있는 현실을 국민께 정확히 알리고 공무원들이 오직 국민만을 위한 민생 현안을 책임 있게 챙길 수 있도록 책임과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논평 이어가겠습니다.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은 통일교 총재의 자서전을 들고 찍은 기념사진에 대해 선거구 때 지역구 형님 누님들이 책을 들고 와서 같이 사진 찍자는데 어떻게 마다하겠느냐고 해명했습니다. 이쯤 되면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훈시기형 현지 누나에 이은 형님 누님 2탄입니까? 박지원 의원이 말하는 민주당의 이른바 형 누나 붕토의 연장선입니까? 공적 책임을 져야 할 자리에 있는 인사가 사적 호칭으로 논란을 관리하려는 태도는 이재명 정부와 집권 여당이 공적 책임을 얼마나 가볍게 여기고 있는지를 그대로 보여줍니다. 이재명 정권에서만 반복되는 이 가족 호칭 정치는 국민 눈에 친근함이 아니라 특권과 폐쇄성으로 비칠 뿐입니다. 게다가 전재수 전 장관은 2018년 9월 9일 부산에서 열린 통일교 행사 참석 의혹이 제기되자 고향 의령에서 벌초 중이었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나 같은 날 정치자금 사용 내역에는 부산의 한 식당 결제 기록이 확인됐습니다. 부산 방문 가능성에 대한 설명은 빠진 채 의령 벌초만을 강조한 해명의 의도는 무엇입니까? 사실관계를 명확히 밝히기보다 논점을 흐리려는 알리바이 제시는 의혹을 해소하기는커녕 오히려 키울 뿐입니다. 무엇보다 국민이 묻는 것은 그날 어디에 있었냐가 아닙니다. 현금 수천만 원과 명품 시계 의혹, 그리고 그 대가성이 있었는지가 핵심입니다. 그러나 전재수 전 장관의 해명은 정확히 그 본질을 벗어납니다. 의혹의 본체는 돈과 시계인데 돌아오는 대답은 형님, 누님, 벌초, 이런 감성적 설명뿐입니다. 어제 진행된 경찰의 강제 수사 과정은 왜 특검이 필요한지를 보여줍니다. 불법 자금 의혹과 관련해 의원실에 대한 영장 집행이 다른 장소들보다 2시간 이상 지연됐고, 수사관 도착 당시 내부에서 문서 파쇄기 작동음이 들렸다는 보도까지 나오면서 증거 인멸 의혹이 제기되는 상황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여야와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엄정 수사하라고 분명히 지시했습니다. 그럼에도 민주당은 특검 도입을 거부하며 특검을 피하는 자가 범인이라는 자신들의 말을 스스로 뒤집고 있습니다. 통일교 민주당 게이트의 진실을 밝힌 유일한 해법은 이재명 정권으로부터 독립된 야당 추천 특검입니다. 민주당은 형님, 누님 뒤에 숨지 말고 국민 앞에 진실로 답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 논평 이어가겠습니다. 쿠팡의 창업주이자 실질적 오너인 김범석 쿠팡 INC 이사회 의장이 글로벌 CEO로서의 해외 비즈니스 일정이라는 납득할 수 없는 사유를 대며 청문회 출석을 끝내 거부했습니다. 김 의장뿐만 아니라 강한승, 박대준 전 대표들 역시 해외 체류 및 사임 등을 이유로 불참을 선언한 것은 쿠팡 경영진의 오만함과 무책임이 극에 달했음을 보여줍니다. 한국 유통시장을 장악하며 수익의 90% 이상을 한국에서 올리고 있음에도 정작 문제가 발생하자 미국 시민권을 방패로 숨는 행위는 국민을 기만하고 우롱하는 행태입니다. 김 의장의 책임 회피 전력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2021년 덕평 물류센터 화재 당시에도 유족과 국민 분노 앞에서 국회 국정감사 등 증인 출석을 거부한 바 있습니다. 심지어 화재 직후 한국 법인 등기 이사직에서 사임하며 중대재해처벌법 등 법적 책임을 피해가려는 의도가 명백하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고객정보 유출이라는 국가적 참사보다 중요한 비즈니스 일정이 무엇인지 국민들은 납득할 수 없습니다. 이는 단순한 개인의 판단이 아니라 기업 차원의 조직적인 책임 회피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이러한 무책임한 행태는 결국 쿠팡이라는 기업의 소비자 신뢰와 존립 자체를 위협하는 가장 큰 위험 요소가 될 것입니다. 김 의장은 한국 시장을 기반으로 성장한 기업의 수장이자 의결권 70%를 보유한 실질적 오너로서 법적 책임과 별개로 최소한 도의적 책임을 지는 것이 마땅합니다. 지금이라도 비겁한 변명 대신 청문회에 나와 개인정보 유출 규모와 경위, 향후 재발 방지 대책을 소상히 밝혀야 합니다. 이는 고객과 국민에 대한 도리임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국민의힘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거대 플랫폼 기업 경영진의 반복적인 사고와 책임 회피를 막는 데 당력을 집중하겠습니다. 지배구조 책임 강화, 해외 체류 책임자에 대한 대응체계 마련 등 법적 제도 개선을 통해 플랫폼 기업의 정보보호 책임 강화를 추진하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금일 논평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